있을까요? 현태야, 일로 와봐. 열은 없는데? 아침엔 아무것도 안 먹었고 급식 먹은 게 잘못됐나? 너무 또 다른 거 먹은 거 있어? 아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병원 가보자. 얼른 준비해. 그런데 그때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현태야, 괜찮아? 현태야. 오케이. 현태야, 정신 좀 차려봐. 어? 갑작스럽게 쓰러진 현태. 과연 현태가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쓰러졌네요. 아하, 근데 그러네요. 현태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 김현규 씨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제가 말이죠. 이 네. 군것질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네, 거의 뭐 주전부리의 왕이었는데 네. 현태 적당히 먹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쓰러졌네. 네. 여기 또 엄마가 되고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혹시 엄마단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이 막 네, 심각하신데 심각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 집에도 저런 애가 한 명 있다 막 그러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데 어른인 제 입맛에도 참 이게 맛있는 게 학교 앞 불량식품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싸고 맛있는지 좀 네. 궁금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뭘 넣어서 그런 거죠. 몰라. 그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알록달록 색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킁킁 맛있는 향료, 향료.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또 새콤달콤, 새콤달콤. 예. 조미료. 조미료. 조미료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단맛을 내는 거, 뭐 신맛을 내는 거 종류가 다양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식품 첨가물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양이 규진보다 너무 많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자주 많이 섭취하면 과량 섭취하게 되면 아까 그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네네. 피부 알레르기부터 해서 네. 위장장애, 네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천식도 유발하고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면에서 현태가 쓰러진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네요. 네. 정답 화면 보겠습니다. 평소 밥 대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들을 입에 달고 살던 현태. 그런 현태가 어느새부턴가 부쩍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피부를 긁는 가려움증, 그리고 책상 앞에서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현태의 생활 습관들 뒤에는 바로 현태가 즐겨 먹는 불량식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 부산의 모 초등학교와 문구점에서 얼음 과일 주스를 사 먹은 여자 어린이가 장염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불량식품 신고 및 적발 건수.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대신 자극적인 색깔과 맛으로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들. 반드시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이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확실한 식품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 정부는 아이들뿐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유해식품을 우리 사회의 4대 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 과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오, 충격적이네요. 네, 초등학교 맞습니다. 사망 막 이런 기사 그러니까요. 보니까 깜짝 네네.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들 건강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네요, 선생님. 네, 실제로 그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색소를 넣거나 네. 아니면 규정 이상보다 너무 많이 넣거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자주 많이 먹게 되면 네. 그것으로 인한 색소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뭐 피부 알레르기, 그다음에 천식, 그리고 이제 위장 장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막 행동을 과잉하게 하는 병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ADHD라고 하는데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색 말고 색소 말고 아까 뭐라고 했죠? 향료가 향료. 있었잖아요. 향료, 예. 이 향료라는 거는 사실 이게 코를 자극하게 되면 이 향이 그 식욕 중추인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이제 네. 여기를 자극해서 막 식욕을 돋게 되는 거죠. 맛있게 맛있게. 네, 그런데 이제 향료 종류 중에는 뭐 비슷하게 피부 알레르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다음에 뭐 천식 위장 장애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두통, 어지러움
각종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량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에 감미료 중에서 이 사카린이라고 하는 게 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식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조미료라고 조미료, 그랬죠. 네네. 근데 이 조미료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거를 감미료라고 감미료, 그러고 네네. 짠맛을 내는 거를 한미료라고 그러고 한미료. 그다음에 신맛을 내는 것을 신미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감미료, 단맛을 내게 하는 거는 천연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 즉 합성이 있습니다. 합성, 네네. 천연은 대표적인 게 설탕. 설탕,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엿기름, 엿기름, 그다음에 꿀 이런 꿀. 것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으로 이제 합성한 그 감미료가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사카린이 사카린,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르비톨이라고 해서 소비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스파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 사카린은요. 그 단맛이 설탕보다 약 300배 이상이 돼요. 근데 300배. 가격은 4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 과자나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당연히 쌍 사카린을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카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에 대해서 70년대 쥐실험을 했더니 뭐 방광 발생이 높았다 이런 연구가 일부 나오니까 네네.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렇죠. 유해성 논란. 그러나 실제 그 뒤로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니까 2001년도에 특별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그래서 지금의 네. 이 규정 정도만 맞추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됐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젓갈류나 절임식품, 김치에 이런 사카린을 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잼이나 젤리, 뭐 커피 이런 데도 소주 이런 데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법적인 그런 절차도 지금 뭐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설탕 등 감미료는 이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 김영규 씨가 잘 아시는데 충치를 충치. 그렇죠. 유발할 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충치 말씀하셨으니까